네, 취업 토크 잡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이고요. 오늘의 이슈 주리 씨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뀌고 난 후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이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하면서 그간 잘못된 역사 교육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그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고 한 건데요. 이는 결국 정계와 학계, 교육계 등 대한민국 전체를 찬반 대립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과연 취업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요즘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팽하죠. 반대 여론이 사실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과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그에 맞춰서 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가 오늘 좀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Yes or No 바로 들어주시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해야 한다. Yes 아니면 No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6분 모두 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찬반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우리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시안 대표님,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엔 국정화를 이제 추진을 하는데 네. 그게 될 가능성도 일단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고등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옆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국정교과서의 의미가 온 나라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배워보자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일부의 어떤 게 돼버리니까 명분도 확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실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시각들은 좋죠. 근데 만약 정말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타협점은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쪽은 조금 놔두고요. 위에 고대사나 아니면 중세사 정도까지는 좀 국정으로 같이 하고요. 그런 거는 의견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같이 한 다음에 사실 근현대사에서 그게 지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아니면 좀 이런 거죠. 그냥 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있고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요거는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지금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좀 토론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죠. 단순히 이제 찬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나 해안을 제시해주는 좋은데요. 정지훈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도 배웠잖아요. 카하가 이야기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시대와의 흐름, 대화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민주사회라는 건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한쪽으로 획일화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주입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을 검증이라는 제도가 자체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정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장기간 기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검증 그것 자체를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국사 편찬위원회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획일화하고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성을 유지하되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요 부분들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현대사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6분의 의견이 거의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비슷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바로 넘어가 보죠. 다른 나라에서 이 교과서를 국정화한 경우가 있죠? 예.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요. 북한과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국정화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독재 국가다, 후진국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멘토분들은 역사 인식이나 지식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들과 많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서 우리 때와 참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어떠세요, 홍쌤? 요즘 취준생들이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역사를 공부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인적성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 자격증을 가점을 주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도대체 이 개인적 사견인데 전문직으로서 프로로 성장해야 될 여러분들 배울 만큼 배운 대학생들에게 역사 관련된 부분들을 왜 묻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그런 기업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 관점에서 좀 미어 보이는 부분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처럼 우리 뭐 시천말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각계 전투,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 입장에선 좀 그럼 이렇게 좀 같이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 구심체라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확인하게 되면 좀 뭉치는 그 결속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뭐 시험 절차상 지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근현대사의 굉장히 예민한 소재보다는 그러니까 진짜로 알아야 돼. 한국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역사적 사실들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생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고 다시 질문 드려보자면 정정 컨설턴트, 요즘 취준생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과 좀 다르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보다 많이 알고요. 저는 요즘 친구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네. 만나서 보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예의도 바르고요. 꿈도 있고 멋있어요.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래요. 역사라는 것을 너무 하나의 사실, 그다음에 인물, 그다음에 시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있었던 이유라든지 전체 이야기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힘들죠.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네,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듯이. 그렇죠. 네, 이시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요즘 애들과 우리 때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네. 좀 많이 다릅니다. 가령 그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다음에 혹시 태진 씨 삼국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자존심 상해서 답변 안 하는데. 설마 제가 그걸 모를까? 자존심을 건드렸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럼 민욱은 그 다음에 무슨 세대예요? 남북조 시대. 네, 남북국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때는 통일신라만 우리고요. 그다음에 발해는 우리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도. 예. 근데 지금은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발려진 시대라서 그 발해는 우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역사 인식 자체가 그 아예 다르게 배운다는 거죠. 우리는 발해가 우리였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가 아니면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교과가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인식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멘토분들께 질문을 드려봤다면은 지금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과 주리 씨에게 질문 드려보자면은 사실 뭐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른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다른 해석 때문에 그 성격을 흐리게 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준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우리 민우 군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북침 남침 같은 경우는 한창 되게 얘기가 많이 흘렀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그 북침과 남침이란 뜻 자체를 혼동해서 대답한 경우가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뭐 나만이 먼저 쳐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침을 남한이 침략당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거죠? 생각해서 예. 대답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그걸 성격을 흐리느냐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하나의 스펙의 일환으로서 이제 학과내에서 이제 그 역사 학회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일원화된 그런 역사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외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제 중국인들의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굉장히 같은 사안을 봐도 되게 다양하게 보는 시각을 좀 기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란을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한 아까 이제 그 정주원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단순히 인물이나 뭐 그런 시대 흐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좀 이해를 돕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국정화보다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윤선양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도 이 북침 남침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아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 그 침의 그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과서도 다 다르고 또 선생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역사라는 것이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각기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애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원론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사실 역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사안을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랬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게 되니까. 근데 이걸 외워야 돼. 하나를 외워야 돼. 그걸 뭘 외울 것인가. 이걸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요. 근데 바람직한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대에 좀 역행하는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 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제 저도 이제 국사를 했었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사 같은 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동학기인가 이렇게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기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국사를 한 학기에 끝내요. 아, 한 학기에 예, 그러니까 그냥 반만년의 역사를 한 학기에 끝낸다는 거는 그거 예. 심지어 그럼 일주일에 수업이 많니 했더니 한두 시간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배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이게 성격 해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우리 주제로 오면요. 네네. 취준생은 하루에 끝내요. 적성 보기에서 하루에 쫙 예, 한 다음에 예. 아 이렇게 흘렀구나라고 네. 시험을 보니까 취준생들한테 한국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근데 거죠. 사실 이 취업을 다룬 프로그램들도 몇 년간의 그 나름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사 얘기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이 안 되거든요. 왜 요즘에 이제 한국사의 중요성이 취업 시장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홍 쌤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의도는 아마도 좀 그 단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뭔가 공통 분모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인문학적인 성향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노력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 인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의 문화적인 풍토가 생기다 보니까 또 공기업 성향의 기업들이 채택을 했고 가점을 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취준생들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시험 맞추는 것도 시험 맞추는 거지만 또 면접장 가서도 좀 질문이 오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기업은 저는 그런 면접을 참 싫어하는데 뭐 통일신라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면접장에서 뭐 그런 거 묻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의 의도는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을까?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청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걸 확인을 하죠. 사트 시험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게 안중근 의사 유언이 텍스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청년이라고 하면 그 정도 내용들은 눈에 익혀놓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 분모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근현대사 이슈에만 죄송합니다. 이슈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들도 물론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결론이 안 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에 있는 정치 세력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워게임하고 엮여있는 이슈들이 항상 우리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긴 아시되 너무 또 거기에만 또 파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사의 중요성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뭐 기업의 입장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똑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인문학을 강조되는 한 단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현대 지금의 가장 큰 인문학은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거기 우리가 혁신하고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본질로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종류로 어떠한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가 그 한 단면이 저는 또 역사라고 하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자 그런 거 연결돼 가지고 역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아, 맞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만약에 주리 씨가 지금 막 다시 뭐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한다면은 네. 한국사 시험이 막 그 면접장이나 뭐 이런 서류에서 있다면은 어떻게 좀 자신 있어요? 어때요? 저희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일반적인 네. 취업준생들과 시대 다른. 나온 여자라. 저 조선시대 하면 자신 있습니다. 조선시대 네,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극을 좀 좋아해서요. 조선시대를 하면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자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과 추억들을 토대로 저희의 뭐 인간성이라든지 이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랬듯이 나라도 역사에 의해서 나라의 틀과 근간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 흐름으로 인해서 큰 틀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예. 저렇게 보면 되게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사를 그 100점을 안 받을 때 거의 없었어요. 또 자랑인가요? 자랑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 국사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외워가 아니라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스토리로. 네, 이게 폐가입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선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니까 한번 들으면요 그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흐름이니까 인과로 그 스토리로 배우니까 좀 드라마로 배운다고 했는데 드라마 약간 허구가 들어가지만 네. 그런 스토리로 배우면 굉장히 흐름이 나오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드라마에 허구가 있지만요. 그 허구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국사 점수가 좋았나 봐요, 학창 시절에. 국사 점수, 네. 저희 국사 선생님은 굉장히 지루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뭐 저희가 사실 뭐 찬반을 다뤄온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홍 쌤께서 아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건국,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그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에 관련된 그 문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은행 논술 문제 이거 말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정약용 선생님의 그 혁신에 관련된 거 논술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 본인이 배워야 할 부분을 이제 자소서에 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들을 또 면접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선시대나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물어보지만 지금 쟁점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많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서 당장은 영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국정화 논란의 영향에 대해서 취준생한테 무슨 영향이냐면 굉장히 미미한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역사가 나오니까 취준생이 굉장히 고민하는데 보통 보면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생각해 왜 중요하느냐 이걸 가지고 역사상 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왕이 있다면 그걸 하고 그거를 지금의 홍보에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과 연결하는 문제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역사를 소재일 뿐이고 주제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취준생들은 역사보다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역사도 외워야 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역사니까 그래서 국정화가 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우리 또 윤선 양이 아주 명랑하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메시지 전해주면서 또 이야기 들어보죠. 예. 네, 마지막 또 웃으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는 게 아니게. 이제 뭐 국정화 논란도 있었고 이제 취업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오늘 알아봤는데 역사 공부하시는 취준생들은 정말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많고요. 그래서 다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챙기셔서 역사적 사실들 이런 거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파이팅 하세요. 모두 파이팅.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6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